역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보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이게 거의 진폭이 2배 정도 진폭이 나거든요. 3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인부터 좀 우리가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할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2017년도 매출을 보면요. 중국의 보일러만 무려 한 14만 대 이상을 팔았어요. 매출이 77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만.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게 좀 위축이 되잖아요. 경기가 위축이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하면서 보일러 교체 수요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425억 달러로 뚝 떨어져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425억 달러 뚝 떨어지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게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이분에게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미세먼지 대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누가 추천해서 누가 사라고 해서 이건 정말 안 되는 그런 습관이고요. 이 종목은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어. 난 그래서 이 종목이 좋아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죠.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 왜 올라갔는지 이게 과연 이유가 있는 상승인지를 좀 살펴보죠. 제가 이 종목은 한 1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1년 전쯤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정비가 높다라는 겁니다. 고정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임대료라든지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요번에 뭐 10만 대밖에 안 팔렸으니까 인건비는 70%만 받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매출에서 고정비 비용이 이만큼을 차지하는 회사하고 요만큼을 차지하는 회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 체제이기 때문에 이 납품을 덜 받으면 끝나요. 인건비 더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게 되면 내가 이익을 좀 적게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면 끝나니까. 하지만 보일러 업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장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비가 높아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심각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뭐 2배씩 움직이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지난 1년 전에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이 오게 되면 대교체 수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 보일러 갈았습니다만은 보통 한 10년 이상 쓰게 되면 보일러 내부가 좀 썩지요. 그래서 이게 뭐 누수도 생기게 되고 압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일러 대교체 시기가 2020년에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승하는 것이 그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셨을 때 미세먼지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용 보일러가 거의 석탄 보일러예요. 지금 현재 83%의 비중으로 석탄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도 연탄 보일러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발표를 했죠. 게다가 보일러 대교체 시기가 도래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교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시노팩이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조만간 이제 그 LNG, 그러니까 그 LNG 같은 것들,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올 12월 정도에는 러시아산 PNG를 수입하겠다는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겠다라는 얘기는 요거를 어쨌든 간에 실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의 보일러 교체 수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미래에 긍정적인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보일러 몇 명이나 가를 것 같습니까? 목표가를 정해주세요. 얼마나 가를 것 같습니까? 예전처럼 14만 대까지 바꾼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난 안 가를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가가호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시장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대로 목표가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주식에 희망이 있으면 지지점만 보시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지점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조금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뚱뚱한 봉이 있죠. 석 달 이내에 태양봉이나 태음봉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취한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예술적 분석이요. 그러면 요 시가가 됩니다. 그럼 4만 한 250원 될라나요? 그 위치가 지지점이 되고 그 위치가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인데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해서 어떤 지지점이 또다시 바뀌게 되면 지지점만 계속 따라가면서 올라간다면 맨 꼭대기까지 몽땅 다 거의 맨 마지막 한 파동만 빼놓고 거의 다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지점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한 일주일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꼭 와우넷에 들어가셔서 샤프시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지지점을 새로 설정을 하시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